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부처님께서 깨치신 법,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55쪽에 보면은 색법과 신법이라고 그래서 진리를 표현할 때 물질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은 색법이라 그러고, 물질 아닌 비물질, 즉 정신을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을 신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라 해서 신법, 또 물질적인 법이라 해서 색법 그러는데, 그 색법과 신법을 초기 불교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반야신경 예전에 배워서 반야신경 맨 첫머리에 나오는 용어가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그러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색법과 신법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를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의라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이가 육근이죠. 육근과 육근의 대상을 육경, 색성양미, 촉법이라 그러는데 이 둘을 합쳐서 12처라 그래요. 12처. 그러니까 오온법하고 12처법하고 거기다가 육군 플러스 육경 플러스 육식 하게 되면 3육은 18이잖아요. 그래서 18개. 이게 다 반야신경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 5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서 색법과 신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대상한테는 오온을 설하고 어느 대상한테는 육군 육경을 설하고 어느 대상한테는 육군 육경 육식을 설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수기설법의 일환입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수준한테는 유치원 수준에 걸맞게 나를 알려주는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면 거기에 걸맞게 나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면 거기에 걸맞게 나를 인식시켜 주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수기설법이다.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해 준다. 또는 응병여약이라. 병 따라서 약방문을 처방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법으로만 법을 얘기하지 않고 상황 따라서, 상황 논리예요. 수준 따라서, 병 따라서,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해 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딱 이것만이 부처님 법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 하느냐. 없을 물자, 있을 유자, 정할 정자, 법법자.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면 뭐냐. 그 시절에 딱 맞는 법. 그 시절, 그 사람 근기에 맞고 그 사람이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봐서 집착을 여의는데 활용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법을 강조해 주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무유정법이라 그래요. 없을 무자, 있을 유자, 정할 정자, 법법자. 무유정법이라.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수기설법이라.
그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해준다. 그릇 따라서, 그 사람 수준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이냐, 중고등학교 수준이냐,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냐, 그것을 깃틀 기자를 써서 근기라 그래요. 그릇이죠, 그릇. 이래서 수기설법 내지는 다른 말로는 대할 대자 대기설법이라. 대기설법이라 할 때는 이게 이제 그릇 기자니까 그릇 따라서, 수준 따라서, 또 다른 말로는 응할 응자, 병병자, 응병여약이라 할 때는 여자는 줄 여자를 씁니다. 응할 응자잖아요. 병을 응해서, 병을 대해서 줄 여자, 약 여자, 약을 처방해 준다. 그러니까 수기설법이나 대기설법이나 응병여약이나 또 중국에서는 보니까 인재시교라 그래요. 원인 인자에다 제목 제자. 이 사람이 제목이 상근기냐 중근기냐 하근기냐 큰 물건이냐 중간치냐 작은 물건이냐 따라서 그거의 원인에서 베풀 시자 가르칠 교자 가르침을 준다. 역시 이 사람이 유치원 수준이냐 초등학교 수준이냐 그 수준 따라서 가르침을 주는 것. 이건 유교에서 쓰는 말이 인재시교예요. 그 다음에 응병여약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대기설법, 수기설법 이것 다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하는 말이고 무유정법은 금강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제일로 쉽게 와닿더라고. 왜 그러냐? 어떤 사람한테는 인과를 강조해 줘야 돼요. 그때는 인과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막 움켜쥐려고 그러거든요. 움켜쥔다는 건 집착한단 말이잖아요. 돈에 그냥 돈 하고 돈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성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 또 자식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어디 자식이 영원하더냐 이 오욕이라고 한 것이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데 죽음 앞에 다 놓고 간 물건은 뭘로 그렇게 집착을 해요. 이때는 무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화가 나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면 나는 무하잖아요.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무상하니까. 한결같지 않으니까. 본래는 없었던 물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착각으로 나를 고집하고 있는 건 아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아상도 나를 잘못 봐서 있는 것이지 바로 본다면 무아요. 그러니까 무하다면 내가 내 본래 면목을 딱 지킨다면 화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화날 일이 없는 무아를 내가 망각을 하면 화가 나. 왜?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나를 삼았거나 내 백그라운드를 나를 삼았거나 아무튼 뭘 가지고든지 나를 삼았기 때문에 거기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거든요. 화날 때 강조할 것은 무아, 본래 무아 아니냐. 무아라면 화날 일도 없는데 네가 무아를 놓쳤기 때문에 화난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해 줘야지 그 사람을 마음을 쉬게 해주겠죠. 또는 공을 강조할 때도 있어요. 이 몸이 언제 있었더냐. 없었던 건 공한 거 아니냐. 집도 본래는 지금 그 집이 아니었지 않냐. 참 어렵게 살 때는요.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한 2평 정도만 되는 방만 있어도요. 너무나 그것이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서 나왔는데 그 연탄방에서 말이죠. 연탄 보일러도 아니고 연탄방 부순막만
약간 민적지근하고 저기 운목은 완전히 그냥 냉골인데 그래도 그 정도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더 큰 방,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 다 가지고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을 강조해야지. 아니 본래는 그것도 없었지 않냐. 그것도 없었을 때 이만큼 갖고도 만족하면 행복한데 이렇게 많이 갖고도 불행하다는 건 네가 공을 망각한 거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망각하면 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제일 위대한 가르침은 뭐냐? 중도실상인데 본래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할 때는 다 부처 눈에는 진리만 보이죠. 그래서 안팎이 둘이 아니에요. 삼신일불로 다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이 중도실상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지만 그 가르침이 언능 와닿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강조해봤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될 만한 사람한테는 부처가 부처 노릇하는 데는 중도가 제일이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병 따라서 수준 따라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무유정법이라. 강조용법이 다른 것을 무유정법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상황 논리란 얘기예요. 불교는 상황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모습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하루 중에도 이렇게 거울 보고 아침에 싹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거 페인트 칠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얼굴하고 뿌시시하고 잠자리에서 막 일어났을 때 얼굴이 같습니까? 모델은 한 모델인데 상황 다르죠? 이 얼굴도 화났을 때 얼굴하고 기분이 좋을 때 얼굴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해 할 때 만족해 할 때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배고플 때의 얼굴하고 포만감 있을 때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은 모델은 한 모델이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한 것처럼 또 법도 상황 따라서 강조용법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알고 오늘 색법과 신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법하고 신법은 법 하나를 가지고서 나눠놓은 거예요. 자, 색법이라 할 때 색은 이 색이란 말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그 다음에 신법이 있는데 신법이라고 한 것은 이건 마음은 정신에 해당되는 비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비물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나다 그럴 때 나는 유치원 수준으로 나를 설명해라 할 때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을 감각기관을 가지고 이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눈 그래요. 한자로는 안, 이건 귀, 한자로는 이, 이건 코, 한자로는 비, 이것은 혀, 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몸, 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건 마음, 의, 그러죠. 안, 이, 비, 설, 신, 의, 요것을 6가지 감각기관이라 해서 육근 그러죠. 그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간단하게 한 글자라면 마음이죠. 마음보 할 때 마음. 이것을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중에서 눈, 귀, 코, 몸,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이것을 색법이라 그러죠. 색법이 몇 개예요? 5개. 마음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물질은 심, 이거 심법인데 심법은 1이죠. 몇 대 몇? 5대 1. 물질을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한테는 나는 누구냐? 이거 말하자면 나잖아요. 이게 나. 나를 설명할 때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이 나인데 그 중에 물질적인 것은 눈, 귀, 코, 혀, 몸이다. 그런데 안 보이지만 지금 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음보는 하나다. 그래서 5대 1로 설명을 하고 나를 설명하죠. 그런데 이것만 있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만 있고 상대가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예를 들면 기절을 했어요. 불의 사고로 그냥 차 사고가 났던 어디서 떨어졌던 기절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의식은 도망갔는데 숨은 쉬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냥 의식은 없어요. 그때 눈이 고장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눈은 고장 안 났는데 눈을 뜨지도 못해. 봐요? 못 봐요? 못 봐. 귀가 고장 안 났는데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도 신청도 안 해. 작용이 안 일어나죠. 코가 멀쩡한데도 냄새를 못 맡아. 혀가 멀쩡해도 맛을 못 봐.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아직은 부패도 안 됐는데도 꼬집어 뜯어도 아야 소리도 못해. 그러면은 기절한 순간에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작용이 안 일어나죠. 고장 안 나도.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상대를 할 때 눈이 뭘 보는 것을 상대할 때 가서 분별해 주는 놈이 지금 어디 마실 가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등을 보고 저거 등이야 라고 분별해 줘야지 저 등 소리가 나오는데 분명히 달려 있는데도 이러고도 초점이 그쪽으로 안 가요. 그래갖고 분별을 못 나. 안 일어나.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설명할 때 이 나는 요 놈만 갖고 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작용이 안 일어날 때 뭐 거의 송장과 비슷한 그런 상태일 때는. 그런데 요놈이 상대를 할 때 눈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뭐라 하느냐. 이제 6가지 근이란 말은 감각기관이란 말이에요. 뿌리 근자죠. 감각기관인데 뿌리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뿌리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자꾸 무엇이 생겨나죠. 뭐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을 뿌리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육근. 그런데 육근이 상대하는 것들은 경계라 해서 육경이라 그래요. 경계란 말은 대상이라고 말해요. 대상. 그러니까 눈의 대상은 뭐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이죠. 보여지는 모든 것을 그냥 색이라고만 했지 사실은
여기서는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인식을 해야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색이라 이렇게 색경 보여지는 모든 경계를 색경 그러는 거예요. 귀는 뭘 상대를 해요? 소리를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소리를 한자로 쓰면 소리 성자를 써서 성경. 그러면 소리를 내 소리 지금 들리죠? 무엇이 상대를 한 거예요? 본인 귀가 상대를 한 거죠. 노래를 하면 노래도 소리의 성경이죠. 새가 노래하면 새 소리, 닭 소리, 개 소리, 온갖 소리가 다 귀의 대상이죠. 그래서 귀의 대상을 성경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의 대상은 보통은 냄새 취자를 쓰는데 불교에서는 향기 향자로 그걸 코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향기가 냄새가 몇 가지예요? 수만 가지 냄새가 있어요. 이게 코끝에 와닿는 온갖 냄새를 다 향경이라 그래. 냄새의 경계, 이 향기의 경계란 코의 경계죠. 그 다음에 혀끝에 와닿는 온갖 것들은 뭐냐? 맛이다 그러죠. 맛미자.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달보들에 하면서 씁쓸한 맛, 떡떡한 맛. 이게 나누려고 보면 한없이 많은 맛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어디의 대상이야? 혀끝의 대상이죠. 혀의 대상. 그래서 혀의 대상은 미경이라 그래요. 미경. 맛의 경계라. 그런데 눈, 귀, 코, 혀 여기는 두드러지게 감각기관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나머지 눈, 귀, 코, 혀를 뺀 나머지 모든 몸뚱아리를 몸신자를 쓴 거예요. 신. 그러니까 몸에서 접촉되어지는 모든 경계를 그걸 갖다가 감촉할 때 촉자로 써서 촉경이라 그러는데 자, 접촉되는 거 보십시다. 여러분들 손 한번 꼬집어 보세요. 접촉이 아픔으로 느끼죠.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근데 꺼끌꺼끌한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그 접촉을 해서 느껴지는 게 촉감인데 촉감이 꺼끌꺼끌하다, 매끌매끌하다, 미끌미끌하다, 무슨 이 우유 같다, 뭐 같다 할 때 멋으로 비유하지만은 전부 다 그 접촉에서 오는 것이죠. 눈, 귀, 코, 혀를 뺀 나머지 온갖 몸뚱아리에서 머리 부분, 목 부분, 몸뚱 부분, 다리 부분에서 접촉되어지는 모든 것이 촉경이라. 그게 몸의 대상이죠. 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대상은 뭐냐? 마음의 대상을 여기서는 법경이라 그랬는데 이 법은 여기서 말한 이 법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뭐냐? 표색, 무표색 그 말인데 마음속에서 들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으로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봤지만 어머니가 떠오르는 어떤 표현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표상이라 그래. 또 지금 이 자리에 사과가 없지만 눈을 갖고 사과를 생각하면 빨간 사과, 파란 사과, 청사과, 이게 뿔구족족한 사과, 가지가지 그런 사과의 형상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도 표상이라 그래. 그런데 마음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색깔이 없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화가 나 죽겠어 그냥. 화가 나서 어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화는 느끼죠, 분명히. 화는 마음의 작용이죠. 화는 무슨 색깔이요? 화나니까 붉은 색깔인가? 색깔로 표시할 수 없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것은 무표색이라 그래. 어떤 걸 좋아해.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히 있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핑크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정도 감정은 감정, 마음은 마음인데 그런 대상들은 무표색. 표색과 무표색을 합쳐서 법경이라, 마음의 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식은 분명히 생각이 나. 표현 가능한 생각이죠. 그런데 미운 감정, 좋은 감정, 애국심 또는 그리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정적으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만 뭔 색깔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무표색이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이제 무표색이고 실질적으로 상상 가능한 것들은 표색인데 그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마음의 대상이죠. 이 마음의 대상을 법경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법경은 물질이래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육경, 경자가 6번이니까 6가지 경계에서 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 하나, 소리도 물질입니다. 소리가 진동하는 이 파장이 이것도 물질에 속해요. 미세한 물질인 거지. 그 다음에 향기로 다가오는 것도 물질이에요. 맛으로 다가오는 것, 촉감으로 다가오는 것, 이 5가지가 다 물질이니까 색법으로서 5개, 비물질인 법경은 1개, 여기도 5대1이죠. 이 5대1을 육근 플러스 육경을 12가지 12처라 해서 이 처는 처소할 때 장소라는 뜻이에요. 12가지가 만나야지만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이 멀쩡해도 눈 딱 감고만 있어보면 눈의 대상을 못 보면 작용이 안 일어나죠. 귀가 멀쩡해도 귀를 안 들리게 여기다가 뭘 갖다 막고 또 여기다가 헤드폰 같은 것을 써가지고 목소리를 갖다가 전달하는데 그 TV에서 들어보면은 아버지 하고 아버지 했는데 이쪽에서 대답은 엄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입모양만 보고 판단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듯이 이 귀도 감각기관이 이렇게 이 관계를 맺을 수 없게 작용이 안 일어나게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 이 소리라고 하는 것, 또 냄새라고 하는 것, 이것도 후각이 마비가 된 사람들은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다 맡지만 혀도 맛을 보는 게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있고 혀가 하다 알코올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혀끝도 감각이 둔해진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맛을 느끼긴 느껴도 다양하게 많이 못 느끼겠죠. 그 다음에 몸뚱아리에서 이 촉감 느끼는 것도 마비가 온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상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인식이 일어나요. 인식. 그 인식의 작용을 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18계에서는 육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란 말은 뭔 말이냐? 안다, 판단한다, 식별한다, 한자로는 요지한다, 분별한다. 요런 의미를 알식자 하나로 쓰는 거예요. 식이란 말은 안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식별한다, 요지한다, 이런 의미를 식이라 한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면은 눈에다가 식자가 따라 붙으면 안식이 되겠죠. 눈은 안자, 눈으로 뭘 보고 이건 분필이야, 칠판이야, 또 시계야, 목탁이야, 아무개야, 아무개 하고 판단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은 안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귀가 소리를 상대를 했어요. 아, 저건 새 소리야. 이건 시계 소리야. 아, 이건 마이크 소리야. 이건 칠판에서 나는 소리야 등등. 귀가 그런 소리를 상대를 해서 인식이 되면 귀 이자 써서 식자를 쓰면 이식. 코는 코 비자인데 코가 냄새를 상대를 하죠. 냄새를 상대를 해서 이 고양이가 똥 누는 거 보고 고양이 똥을 보고 저건 고양이 똥 냄새야 하고 분별을 하면 그것은 코가 분별을 했으니까 코 비자 알식자 비식이라 그래요. 비식. 지금 여기에 누가 막 고양이한테다가 밥을 막 줬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새끼를 갖다가 수시로 막 나가지고는 이 도량에 지금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고양이가 꽉 찼어. 고양이들 좀 밥 안 줬으면 좋겠어. 좀 무자비한 것 같지만은 얘네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금방금방 생산하고 그래요. 밥을 주면은 얘네들이 그 밥을 먹고 살 만큼 냉가나요. 밥을 아예 안 주면은 새끼를 놔도 어디 데리고 가갖고 한 마리나 데리고 오고 어떻게 정리해불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정리가 되는데 억지로 그냥 우리 인간들이 그냥 뭘 귀엽다 그러고 일부러 갖다 밥을 주고 그래서 하니까 번식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네들은 또 똥을 싸도 사람들 다니는 길에다가 해놓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막 밟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무자비한 것 같지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니까 일부러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면 지나치면 꼭 문제가 됩니다. 비식은 코의 냄새를 상대해서 분별을 하는 것을 비식. 그 다음에 혀는 혀설자인데 맛을 상대해서 분별하면 설식.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를 뺀 나머지 온 몸뚱아리에서 어떤 촉감을 상대를 해갖고 이것은 어떠어떠한 촉감이다, 어떠어떠한 촉감이다 하는 몸으로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이것을 신식. 그 다음에 마음이 가서 도와준단 말이죠. 마음 속에서 이 생각, 제 생각을 상대를 하면서 아, 이건 옛날 언제적 얘기고 언제적 일이고 그걸 순간순간 분별하는 걸 다 의식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란 놈이 없으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아까 기절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기절했을 때 무엇이 빠져버렸어요? 의식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의식이 가서 도움을 안 주니까 눈은 멀쩡하는데도 뭘 보고도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안근이
눈이 뭐 보여지는 것을 상대를 했지만 그때 의식이 빠지면 안식은 안 일어나는 거죠. 의식이 있어야지 눈으로 보고 저건 무엇이다 판단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왕이에요. 마음의 왕. 그 다음에 귀가 어떤 소리를 상대를 해도 의식이 빠져버리면 그 소리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식물인간으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욕을 하면 못 알아먹을 것 같죠. 그 속에서는 알아먹지만 표현을 못한대. 예전에 우리 친구가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그 식물인간으로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그런데 눈물은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은 흘리는데 아무개야 하고 내 알지 아무개야 하면 눈을 찌끔 감고 있는데도 이제 내가 아무개라니까 그 전에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내 친구 아무개가 왔구나 하니까는 그냥 막 눈물을 그냥 퍽퍽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가 듣기는 들었는데 의식이 가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식이 표현이 작용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 사람이 죽고 나면은 눈, 귀, 코, 혀, 몸 요것이 다른 걸 상대를 해도 그 송장이 말을 못 하잖아요. 무엇이 빠져서 그래요? 의식이 분산돼서 어디 마실 가부러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3일까지는 그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본인이 죽었다는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 비로소 내가 진짜 죽긴 죽었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래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을 임종시에 죽고 나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쪽 세상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몸을 받는데 90%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때 그 망자 앞에서 굳은 소리를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막 울어쌌고 그럼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수행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나가려면 집중을 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삼매의 힘을 가지고 가면 저 높은 세상으로 갈 텐데 삼매에 못 들어가게 그냥 떠들썩이 했었고 그냥 재산 싸움이나 했었고 말이지. 그러면은 망자가 얼마나 깝깝하겠냐고. 깝깝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세상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보냐. 산 사람이 그러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상대하는데도 의식이 가서 가세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비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혀가 맛을 상대를 할 때도 의식이 가서 도와줘야지만이 설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어떤 촉감을 상대를 했는데 그때 의식이 가서 도와줘야지만이 신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대상인 표색과 무표색인 법경을 상대할 때마다 그때마다만 의식이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의식은 작용하는 범위가 넓어요. 안근이 색경을 상대할 때도 가서 도와줘서 안식이 일어나고 이근이 귀가 소리를 상대할 때도 의식이 가서 도와줘서 이식이 일어나고 코가 냄새를 상대해서 그때 역시 이 코가 냄새를 맡아서 뭔 냄새 분별할 때도 의식이 가서 도와줘야지만이 비식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혀가 맛을 상대할 때도 의식이 가서 도와줘야지 설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어떤 촉감을 상대할 때마다 그때 가서 의식이 도와줘야지만이 신식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표색과 무표색 그 상대할 때마다 또 이 의식이 가서 분별을 해줄 때 그때도 의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을 자면 꿈을 꾸죠. 나는 꿈도 생전 안 꾼다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꿈을 꾸지만 꿈 꾸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깊은 의식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 어느 정도 나오면 또 꿈 꾸고 그런데 그 중간에 안 깨어나면 안 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뭐 의식이 있으니까 뭘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 의식을 뭐라 하냐? 꿈속을 몽중 그래요. 몽중의식. 몽중의식도 이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이먹고 또는 엄마니 밤에 연부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하두를 참고하거나 그럴 때 집중하는 마음이 있죠. 집중하는 그 의식 있죠. 그것은 선정에 들어갈 때 일념 상태에 들어가는 의식이잖아요. 그것은 정중의식이라 그래요. 이 선정할 때 정자예요. 꿈속에서 의식은 아까 몽중의식이라 그랬죠. 몽중의식도 의식이고 삼매 중에 일념 상태에 있는 의식도 그것도 의식인데 정중의식이라 그래요. 정중의식.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히 이 생각이 뿔떡 일어났다가 또 저 생각이 뿔떡 일어났다가 내가 생각하려고 안 해도 막 생각이 막 그냥 들락날락 하죠. 그 지 혼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또 다른 것이 또 대신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홀로 독자, 산란심할 때 산자, 의식, 독산의식이라 그래요. 지 혼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산란스러운 의식도 의식은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독산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안, 이, 비, 설, 신 요 의식이 일어날 때 눈이 보여지는 걸 상대할 때나 귀가 소리를 상대할 때나 코가 냄새를 상대할 때나 혀가 맛을 상대할 때나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촉감을 상대할 때마다 거기 가서 도와주는 의식이 있죠. 그러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지만은 이것들이 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그때마다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5가지가 갖춰진 의식이라 해서 오구의식이라 그래요. 오구의식. 그러면은 이 오구의식에다가 독산의식에다가 정중의식, 몽중의식 요것을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 의식이라 그래요. 이게 제6식 6번째 의식. 의식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었을 때 일념 상태에 딱 들어있는 것도 의식은 의식이에요. 산란스럽지 않는 의식인 거예요. 그것은 산란스럽지 않는 의식이라 해서 정중의식. 산란스러운 의식은 지 혼자서 산란 독산의식. 그 다음에 꿈속에서 의식은 몽중의식. 그런데 눈이 인식을 할 때, 귀가 인식을 할 때, 코가 인식을 할 때, 혀가 인식을 할 때, 몸이 인식을 할 때 그때 판단하고 식별하고 알아지는 그런 분별의 의식은 5가지가
이 6번째 의식이 가서 도와줬잖아요. 이 5가지가 부족하게 해주는 의식이다 해서 오구 의식이다 그래요. 이걸 통칭해서 의식이다. 그런데 여기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육식이잖아요. 왜 육식이에요? 식자가 6번 나오니까 육식이지. 그런데 안식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식인데 그게 마음의 작용이요, 물질의 작용이요? 마음의 작용은 물질이요, 비물질이요? 비물질이지. 자, 안식도 비물질이죠? 이식은 역시 비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식, 비식도 비물질이죠?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는 전부 다 정신에 관련되는 신법, 마음에 관련되는 법이죠. 그런데 색법은, 육식에서는 색법은 없죠. 그러니까 0대 6이죠. 여기서 색법은 제로, 이것은 다 신법이니까 6이에요. 0대 6이잖아요. 색법과 신법의 비율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안근과 또 색경과 안식, 이렇게 육근, 육경, 육식을 다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는 수준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은 사람한테는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한테는 18개 법문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수준이 더,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 육근과 육경, 12처만 가지고도 이 마음법, 색법과 신법을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수준이 더 낮은 사람은 색법과 신법을 설명할 때 육근과 육경과 육식 18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고 말이죠. 18개 법문은 유치원 수준, 12처 법문은 초등학교 수준. 그런데 18개 안에가 12처는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더 이것저것 복잡한 사람은 그냥 육군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게 네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육군만 갖고도 나를 대변하죠. 육군은 그런 복잡해. 그냥 네 몸뚱아리하고 네 마음이 네야. 이렇게도 학교에서는 가르치죠. 근데 진짜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 껍데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껍데기 중에서도 육군도 알아야 되고, 육군도 공 가운데는 있어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육군이 내 몸뚱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시고로 공중, 공 가운데는 무, 없다. 무엇이 없다?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그 반야신경이 이해가 되죠. 공 가운데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 말을 무안입이 설신에 그랬단 말이죠. 또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눈의 대상이 색이죠. 귀의 대상은 성이죠. 코의 대상은 향이죠. 혀의 대상은 미죠. 몸의 대상은 촉이죠. 마음의 대상은 법이죠. 그런데 공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가 몸이 없었을 때는 그것도 없어.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 색, 성, 향, 미, 촉법. 어디 입장에서?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색성향미 촉법도 없다라는 말을 무색성향미 촉법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랬잖아요. 여기서 계라는 말이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경계. 자, 영역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어디 가면 영역 표시를 해야 안 해요. 개들도 쓴놈 개는 어디 가면은 다리를 이렇게 들고 영역 표시를 하죠. 개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호랑이도 그러고 뭐 다른 짐승들도 보면 영역 표시를 하거든요. 그 영역이라는 의미로 개자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 18가지가 다 영역이 된다고 말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 영역이에요? 눈의 영역이요. 이게 안개예요. 안개란 말은 눈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귀의 영역이죠. 이개예요. 여기는 코의 영역, 비개. 이건 혀의 영역, 설개. 나머지는 몸뚱아리 영역이 신개. 그 다음 마음의 영역, 의개. 그러면 안개, 이개, 비개, 설개, 신개, 의개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보. 눈의 대상은 또 역시 색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귀의 대상은 소리라는 영역이 있죠. 코의 대상은 냄새라는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혀의 대상은 맛이라는 영역이 있고, 몸은 촉감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은 법경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따로따로 있죠. 그 영역이 또 6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하면 앞에서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6개 하고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에서 또 이 6가지인 게 12개의 계에다가 안식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죠. 눈이 뭘 보고 판단하는 거 안식계, 귀가 소리를 듣고 판단하면 이식계,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아서 판단하는 비식계, 혀가 맛을 보고 판단하는 설식계, 몸뚱아리가 촉감을 느끼고 판단하는 신식계, 마음이 법경을 대해서 판단하는 의식계, 또 그러면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것을 다 낱낱이 18가지를 다 나열을 하면은 이게 18개가 되겠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 그게. 그래서 안개, 내지라는 말을 해갖고 중간 생략, 내지가 안개에서부터 마지막 의식계까지 무의식계,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에 쓰면 요 내지란 말이 요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말, 요것을 그 시절에는 번역하시던 시절에는 요런 부호가 없어갖고 한자로 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안개, 이개, 비개, 설개, 신개, 의개,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까지 이렇게 18번을 나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안개하고 끄트머리 의식계 중간 생략을 내지라는 말로 해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어디 입장에서?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개에서부터 의식계까지 18개, 18개도 없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대상도 없다고만, 공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 18개를 알고 나면 육근, 육경, 육식 18개를 알고 나면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 족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걸 알기 위해서 색법과 신법으로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먼저 설명했냐. 육근, 육경, 육식 또는 육근, 12처, 18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음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